이 차시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보시면 페이지는 이제 6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그 디지털 활용 도구리 그 뒤에 한 7주부터인가 이제 들어갈 건데, 네 가지 4주차를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퀵드로우 아니면 오토드로우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근데 드로우 기능, 여러분이 이제 막 그 SNS 아니 유튜브에 막 올려놓은 거 보시면 이제 막 그림도 그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퀵드로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은 드로잉 게임을 하는 겁니다. 드로잉 게임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시한 어떤 그림을 내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드로잉 게임이에요. 그래서 드로잉 게임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퀵드로우의 메인 화면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뭐 이제 여기는 잉글리시밖에 없는데요. 잉글리시 뭐 이제 들어가시면 머시룸이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공지능 제시어가 있어요. 제시어가 있는데 여기 머시룸이라는 걸 일단 해보자는 거죠. 사실 머시룸이 버섯이죠. 버섯으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리고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게 맞으면 이제 맞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아니면 틀렸다고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뭐 게임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로잉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인공지능 게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뭐 여기 고양이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잘된 그림 이런 것들이 그릴 수 있어요. 인공지능 그림이 내 해석한 뭐 다른 이용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드로우라 그래서 오토 드로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그리면 여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나는 똥손이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있어서 겹쳐서 잘 안 보이네요. 얘를 좀 내리고. 자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대충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대충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림을 제안해주는 그리기 도구예요. 대충 그리잖아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 오토드로 메인에 들어가서 오토드로 펜슬을 딱 선택하죠. 그래서 펜슬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그림을 딱 그리는 거죠. 그림을 대충 그리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 색깔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표시하고 싶은 많은 어떤 샘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그리면 이것들을 알아서 제안해주는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대충 그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막 이게 채색도 해주고 그림을 대충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거죠. 색상 뭐 도구도 선택해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이제 디지털 활용 도구에서 이제 실습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텍스트도 삽입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쁜 이제 엽서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드로우 기능이 오토 드로우와 퀵 드로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장의 세 번째로 들어가서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새 클라우드가 왜냐하면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되고 소비되다 보니까 우리 학교만도 그래요. 학교에 내에 있는 모든 이미 네이버나 뭐 다른 데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저장 공간이라든지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호남대에서는 자체적인 서버가 있죠. 저장 서버라든지 뭐 데이터 서버라든지 이런 서버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거를 검색하거나 그러면 그것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창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회사에 들어갔다. 근데 소규모 회사에서 이 서버를 관리하고 이런 인력 풀도 만만치 않고요. 어떤 서버를 구축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뭐 구매해서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저장 공간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기능, 사용한 기능만큼만 이제 그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요새 도구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뭐냐면 말 그대로 클라우드예요. 이렇게 영어로 쓰면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 여기 지금 구름과 같은 이런 구름 모양이죠.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모양이죠. 구름인데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이에요. 구름에 딱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구름처럼 어딘가 가상의 공간에 어떤 저장 공간도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인 데이터를 내가 공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클라우드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딱 구름처럼 어딘가 모를 위치도 모르고 뭘 사용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내가 시간이나 공간의 구애 없이 뭐 내가 여기 가입을 했다고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언제든지 뭐 일처리 내가 뭐 해외에 가서 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프라를 구현이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있긴 했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클라우드고요. 이런 클라우드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점점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확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참여, 사회를 참여하고 뭐 가상 공간에 이런 것들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우리의 그 생산되고 소비되고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나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이런 게 아무런 규제와 아무런 약속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매너가 없으면 이 가상 공간이 아마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아마 조금 안 좋게 되어가는 게 악영향으로 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필리핀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문신을 몸에 새겼나요? 그런데 그게 그 유길기와 유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비난하고 나는 몰랐다 사과를 했지만 이제 계속 비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캔슬 코리아 그래서 한국의 모든 제품들을 쓰지 않겠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굉장히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공간이어도 똑같이 우리 아날로그의 그냥 사회 우리 실제 생활처럼 똑같이 타인을 배려하고 또 자신과 같이 자신도 지켜놔야 되겠죠. 그냥 무슨 소중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냅둬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지켜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소통을 잘 할 것인지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시민의식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 여러분 각자가 디지털 시민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사회나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참여 의지와 권리가 있는 시민이 바로 디지털 시민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비교를 할 때 디지털 시민이냐 아니면 그냥 대중이냐를 구별할 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사회 정치적으로 참여 의지가 있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대중은 말 그대로 이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그냥 군중처럼 모여 있고
어떤 것들 뭐 인격적인 접촉이나 소통이나 뭐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뭐죠? 담 넘어 불구경 한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집단을 말 그대로 대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중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디지털 시민이 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뭐 정보들은 공유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 우런 디지털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리가 무조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권리가 있으면 따라오는 게 바로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표현의 책임도 있어요. 무조건 나의 자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저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도 무슨 표현하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도 있지만 이게 그 팩트가 아닌 이상한 뭐 남을 험담하거나 뭐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무조건 있어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다 여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예요. 자유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의 해가 되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물론 있지만 중요하지만 책임이 꼭 따른다는 거. 나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과 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이렇게 해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가 있지 않겠어요? 어른을 공경하거나 아이를 보호해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동물도 보호하고 윤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 자비로 막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타인의 언론이나 출판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나 이런 권리를 침해할 때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나는 정말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까 클라우드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우드는 이제 여러분 네이버 많이 이용하실 텐데 네이버에 예전에는 메일도 되게 작은 용량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학교 내에서는 이제 뭐 첨부 파일 한 3개 정도를 첨부할 수 있지만 용량이 뭐 10기가를 10메가인가요? 10메가를 넘으면 뭐 저장 약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메시지로 아니 그 메일로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도 클라우드에 바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께 500기가인가요? 500메가인가요? 아무튼 저장 공간이 개인마다 있잖아요. 더 많은 큰 공간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의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구글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요. 여기에 사진이나 문서나 뭐 그림, 음성 파일 아니면 미디어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만들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15기가의 저장 용량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로 안 써보신 사람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용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하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폴더를 나눠 가지고 새로운 폴더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도 할 수 있고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문서라든지 아니면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능이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여러분이 모르시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파워포인트가 혹시 없는 사람들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까 구글 여기 보시면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를 써야 되실 분들 여기서, 아니면 워드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 스프레드 시트나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혹시 없다,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디지털 활용 도구 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할 겁니다. 그건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공유한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뭐 이제 초대할 뭐 사용자 뭐 공유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같이 이걸 이용한다고 하면 수정 권한도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읽기 권한만 줄 수도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열기가 있어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죠. 발표할 때 여러분이 내가 작성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나 전달할 때 좋은 기능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기능인데요. 공유 문서함에다가 이제 저장을 문서함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모든 기능, 파일을 수정, 보입, 삽입, 뭐 서식, 뭐 부가 기능까지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여기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라이브에서 계속 보시면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댓글도 만들 수도 있고, 댓글 작성도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첨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계속 구글 드라이브예요. 계속 보시면 발표자 노트를 음성을 여기다가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음성을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프레젠테이션 이용할 일이 있으면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작성을 하고 그 음성을 뭐 녹음한 다음에 이제 음성을 발표자 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TV 뭐 이제는 오디션 같은 것을 요새는 이렇게 많이 영상으로 해서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다가 그냥 막 내 영상이나 뭐 얼굴만 나오는 것보다 이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나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 같이 첨부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런 기능을 이제 유용하게 나중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와 정보의 진실 허구가 있으면, 네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는 데까지 일단 조금만 해볼게요. 1장의 네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아까 AI의 인풋이 빅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자, 빅데이터. 어떤 거요? 말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빅 데이터, 정보이긴 자료, 뭐 데이터와 정보와 다 나누어지긴 하지만 이런 자료들 앞에 빅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일단 이제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내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잖아요. 혼자 살아가시는 사람 없죠.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무인도에 혼자 가더라도 자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소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되지 않는 이상 이제 SNS라든지 뭐 여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여기 밑에 세계 지도가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생성 주기가 짧다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져서
빨리 또 없어지는 기능도 있고 계속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생성 주기가 굉장히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행태도 수치 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수치 데이터 아니면 문자 데이터 이런 거가 대다수였다고 하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자, 영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요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 엑셀에 들어가는 정형화된 데이터 있잖아요. 정량적인 수치 이런 거 표 이런 거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정량적인 수치가 있어요. 수치나 조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정형화, 그러니까 딱 정형화도 아니고 아예 비정형도 아닌 반정형이 있습니다. 메타 정보, 정보 중에 정보 이런 거 아니면 센서 데이터 아니면 제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정형화된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의 개념까지 해가지고 2차 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3차 시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제 딱 정립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한 15분 정도 되는 세바시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보고 인공지능이란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개념을 딱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주차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